기름값이 또 올랐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진원지가 한반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어떻게 여러분의 지갑까지 흔들고 있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세계 뉴스를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핵심을 먼저 정리하고 이 전쟁이 국제유가,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는지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경제 흐름을 읽는 눈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개입하면서 전선이 북쪽으로 넓어졌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례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국제 해상 물류의 핵심 통로인 수에즈 운하 루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동 전역이 하나의 거대한 화약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전쟁이 우리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석유와 물류,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중동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으로 하루에만 약 2,100만 배럴의 원유가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 해협이 막히거나 위험해지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겁니다. 수에즈 운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인 이 운하를 통해 전 세계 무역량의 약 1215%가 오갑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많은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운송기간이 23주 늘어나고 운송비는 최대 34배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결국 중동은 단순한 산유국 지역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혈관이 지나가는 심장부인 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국제유가입니다. 전쟁이 격화될 때마다 국제유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란의 석유시설이 공격받거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최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동 분쟁은 항상 에너지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때 유가는 4배 폭등했고 1990년 걸프전 당시에도 유가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이 크게 늘어 과거만큼의 충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배럴당 8,090달러 수준의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전쟁이 확산될 경우 10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두 번째 파장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때문에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 통과를 포기하고 희망봉 우회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했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전가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주유비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석유는 플라스틱, 의약품, 합성섬유 등 수천 가지 제품의 원료입니다. 운송비 상승은 식료품부터 전자제품까지 모든 소비재의 가격을 밀어올립니다. 전 세계가 어렵게 잡아가고 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 모두 중동 리스크를 인플레이션, 재점화의 핵심 변수로 꼽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입니다.
전쟁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글로벌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고 반대로 금 가격과 달러 가치는 상승하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 가격은 온스당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특히 부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는 곧 국내 물가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원유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게 중동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중동 건설 수주, 방산 수출, 해운 물류 등 직접적인 경제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낙관론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거와 달리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1970년대식 오일 쇼크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또한 전략적 비축유 방출, 오펙의 증산 여력 등이 유가 급등을 제어할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계 경제가 이미 탈석유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있어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비관론 측은 이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강대국 간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 러시아와 중국의 간접 개입, 가능성 등이 겹치면 경제적 충격은 현재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산업별로 보면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고 해운업계는 운임 상승으로 오히려 단기 수혜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원료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반도체 등 IT 산업은 아직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공급망 교란이 길어지면 생산 차질 리스크가 커집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영향은 체감됩니다. 기름값 상승, 해외여행 비용 증가, 수입 식품 가격 인상,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계 경제에도 서서히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동 전쟁의 경제적 파장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제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중동은 세계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허브입니다. 이곳의 전쟁은 곧 세계 경제의 불안정으로 직결됩니다. 둘째, 유가 상승,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재점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까지 파장은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셋째, 원유 수입 의존도가 극히 높은 한국 경제에게 이 전쟁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포화 소리가 서울의 주유소 가격표를 바꾸고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를 바꾸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계 정세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곧 내 경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세계 경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동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